대상을 세분화하여 이미지를 파편화시킨 듯한 이 그림들은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의 그림입니다. 미래주의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큐비즘,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트리뷰는 이탈리아 밀라노시에 위치한 노베센토 박물관의 영국 컬렉션 20세기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운동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술사주는 무엇인가요? 아마 중세 혹은 르네상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역동적인 취향을 가지셨다면 바로코도 그중 하나일 것 같네요. 하지만 이탈리아에는 이런 고전적인 예술사조와는 다소 상반되는 미술사주가 존재했었어요. 두오모 광장 아렌가리오 궁전 안에 위치한 노베센토 박물관은 20세기 이탈리아 예술작품 중 300여 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6일 대중에게 첫 공개된 이 박물관은 20세기 예술에 대한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노베센토 박물관은 이탈리아의 현대미술의 역사를 짚어주는 주요 이정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해요. 컬렉션들은 작품들의 주제와 연대기 기준에 따라 수집되었으며 방문객들은 움베르토 보치오니, 자코모 발라, 알베르토 부리, 지오세 베르니, 카를로 카라, 루치오 폰타나 등 이탈리아의 아방가르를 대표하는 마스터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요. 18세기 말부터 인상주의와 상징주의, 그리고 아르누보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서는 현대미술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파가 이탈리아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유행으로부터 30여 년이 뒤처진 1905년경이었죠. 한때 미술사의 뿌리였던 이탈리아가 20세기를 접어들며 이러한 혁신과 변화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미술의 변방국으로 전락해버린 셈인데, 이런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한 이탈리아 미술가들은 새로운 출구로 삼을 만한 혁신적인 미술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퓨처리스트, 미래주의 운동입니다. 미래주의자들은 모든 전통과 가치, 제도를 거부하는 매우 급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며 스스로의 미학을 세웠습니다. 미래주의는 여타의 미술운동과는 달리 스스로 이름을 짓고 자체의 이론을 정립해 나갔죠. 그들의 이런 입장은 1909년 2월 시인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가 쓴 선언문이 프랑스 신문사 피가로즈에 실리면서 공식화됩니다. 미래주의 탄생의 출처는 1908년 마리네티가 밀라노의 외곽도로를 운전하던 중 겪은 2명의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마리네티는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극적으로 도랑 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는데, 이 사건은 마리네티에게 자동차와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하기는커녕 오래된 운송수단과 새로운 운송수단 사이의 대결이라는 아이디어로 그에게 새로운 철학적 영감을 준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미래주의 선언문은 당시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이탈리아 예술가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미래주의 운동에 참여한 예술가로는 움베르토 보치오니, 자코모 발라, 카를로 카라, 지노세 베르니, 루이지 루솔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주의는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 그들이 가장 찬란했던 고전적 예술 활동에도 철저히 등을 돌렸어요. 그들은 이탈리아가 첨단 산업을 포용함으로써 진보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죠. 20세기 새롭게 등장한 기계 문명과 현대 문물들을 찬양하는 특징을 보이며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들과 도시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자동차들의 영감을 얻어 대상들의 역동감과 속도감을 새로운 미로써 추구하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래주의 선언문에 기재된 기계 문명에 대한 그들의 예찬을 보면 다소 충격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역동성과 속도가 주는 에너지를 미적으로 승화시키길 바랬지만, 역동성과 속도감이란 단어에는 폭력적인 투쟁과 전쟁을 옹호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는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도달한 세계의 찬란함을 선언한다. 속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마치 총알처럼 굉음을 내는 자동차가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보다 훨씬 아름답다. 당시 호전적인 성격의 미래주의자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미술인들은 시대의 변혁을 극단적인 전쟁의 폭력성에서 기대했어요. 당시 유럽에는 낡은 정치와 구태의연한 삶의 방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했었죠. 심지어 이 시기 전쟁은 인류를 낡은 제도에서부터 구원하고 희망찬 신세계로 이끌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공업화를 극도로 지지하던 미래주의는 결국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뜻을 통하게 됩니다. 마리네티는 곧 무솔리니의 새로운 파시스트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비록 미래주의가 파시즘의 예술운동으로 공식화된 적은 없었지만 두 이념은 애국적이고 혼란을 지지했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미화시켰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등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어요.
파시즘과 미래주의의 긴밀한 관계성은 당시 미래주의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파시즘의 유행이 사라진 후 세계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기 시작할 때 미래주의의 명성 또한 더럽혀집니다. 전쟁을 불사했던 급진적인 미래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참전하기도 했는데 이 시기 보초니는 전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젊은 이탈리아 예술가들은 수년간의 폭력과 불안 속에서 전통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고 마리네티가 1944년 전사했을 때 이탈리아의 첫 번째 미래주의는 자연스레 잠적을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미래주의자들의 영향은 이후 아르데코,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다다, 그리고 건축, 신미래주의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순 없어요. 미래주의는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좀 더 설명하자면 마리네티는 1911년 파리 베르넨 갤러리에서 미래주의자들을 프랑스 대중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를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 간의 예술가 혼동으로 전시가 잠시 미뤄지게 돼요. 그들은 최초로 파리의 동시대 미술가들을 탐색하며 모색기를 가졌고 이 시기는 되려 미래주의자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기가 되어줘요. 미래주의자들은 초기부터 분할주의 기법을 그들의 메인 기법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파리 화단의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던 미래주의 멤버 세베르드니가 그들이 사용하는 분할주의 기법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비난했고 마리네티에게 작가들이 큐비스트들의 작업실로 보내달라고 충고하게 됩니다. 이후 보초니, 카라, 그리고 루솔로는 프랑스 정세를 살피며 파리의 입체파를 대표하던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업실을 방문하게 되고 살롱도톤전에서 듀샹과 레제의 작업을 접하는 등 그들과 같은 선상에 놓인 프랑스 파리의 작가들의 활동을 탐색할 기회를 가져요. 1912년 연달아 열렸던 살롱저첨과 살롱드라 섹시옹저 전시는 이탈리아 미래주의에 대한 프랑스 파리 큐비스트들의 응답으로 자신들의 성취를 찬양하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하지만 이들이 개최한 전시는 대중들에게 오히려 두 사조의 공통점을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두 사조가 뚜렷하게 무슨 차이를 가지며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혼란을 겪게 만든 모순적인 상황이 소리되기도 합니다. 의도가 어찌되었든 이 두 전시들은 전반적으로 입체주의의 다양한 변조를 잘 보여준 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래주의 예술가들은 활기차고 시각적인 에너지를 작품에 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속도, 움직임, 그리고 힘에 대한 역동성을 캔버스에 담고자 했죠. 대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최초의 미래주의 작품은 밀라노의 새로운 발전소 건물을 묘사한 이 작품입니다. 캔버스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중앙에서 피어오르는 거대한 붉은 말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경의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하네요. 보초니의 희미하지만 반복적인 붓터치가 붉고 강렬한 역동적인 색채와 만나면서 저에게는 이 장면이 화면의 대상을 현실로 깨워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912년 자코모 발라의 Dynamism of a Dog on a Leash 그림에는 주인과 산책하는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화는 고정된 한순간에 포착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발라는 대상의 움직임과 그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어요. 마치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강아지의 꼬리와 목줄의 움직임에 궤적이 줄지어 보이는데 이 화면이 2차원 캔버스 위 선과 색으로 조합된 그림이라는 것을 재인식하면 그 인상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무채색으로 표현한 그림이지만 대상의 움직임의 잔상들이 겹쳐있는 흥미로운 시각적 묘사 덕분에 그림이 다채롭게 느껴졌어요. 예술가들은 사람들의 신체만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사물과 환경, 분위기를 살펴가며 그들이 갖는 변화와 움직임을 묘사할 줄 알아야 한다. 움베르토 보초니. 미래주의를 대표하는 움베르토 보초니의 1913년작 휴먼바디는 공개된 미래주의 작품 중 유일한 조각 작품이었기에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 작품은 전시실 가장 초입부에서 이탈리아 다이나미즘을 설명하는 벽보와 나란히 서서 시각적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스케일의 조각은 아니었지만 어두운 전시실에 단일 조명을 받으며 단상 위에 견고히 서있던 청동 조각은 뾰족하게 깎인 면과 평평하게 다듬어진 단면들이 각기 다른 각도로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이 작품을 더 오래 감상하도록 만들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로봇 만화 영화에서 본 듯한 보초니의 이 작품은 역동적이면서도 절제된 느낌이 들어 독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이 걸어가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는데 이 작품에서 보초니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움직임의 종합적 연속성이었다고 해요. 앞서 설명했듯 미래주의자들은 피카소와 브라크를 포함한 동시대 프랑스, 파리 입체파로부터 동일 대상을 단편화하는 방법과 세분화하는 관점 묘사법을 영감받았어요. 지노 세베르니의 1912년작 더 차우트스에서 묘사된 댄서는 마치 부서진 거울을 통해 반사되는 장면처럼 파편화된 형태로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댄서의 격정적인 춤 사이와 공간을 가득 채웠을 시끄러운 음악이 귓가를 맴도는 듯했고, 현장에서 세베르니가 느꼈을 속도감과 화려한 방향성이 감각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이 작품 속 댄서가 입고 있는 푸른 드레스에는 금빛 비장식이 덧붙여 있었는데요. 이 디테일들을 가까이서 보니 화려했던 현장감을 조금이라도 감상자들에게 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는 듯해서 재밌었습니다. 아마 이탈리아의 20세기 현대미술가 하면 모두가 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이탈리아 현대미술가들은 그들의 신격화된 두초,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카라바지오와 같은 위대한 조상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무는 동안 방문했던 노베센토 박물관에 이탈리아 현대미술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너무 소개하고 싶었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다이나미즘으로 잘 알려진 미래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보여줬던 이탈리아 전후미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 아트의 정형화된 틀에서 조금 더 그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럼 다음 아트 리뷰에서 만날게요. 이상 리시였습니다. 그라치아.